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부터 2025년도 공공경제론 동영상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아,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강의 제목을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공공경제론은 재정학이라고도 부르는데 경제 쪽인데 행정학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경제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학과 경제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모든 인간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함수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한지, 그리고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 요인은 뭐예요? 그래서 나에게 한 것은 저 자신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고 오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2, 3, 4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행복함수를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 공공경제론 수업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나라가 더 행복할까요? 헬 조선하면서 우리는 한국은 헬 지옥이고 뉴질랜드를 가면 미국에 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국가별로 어느 나라가 더 행복한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이 행복론 논의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는 초기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부탄, 불교를 믿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조사해 보면 부탄이 행복하다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탄이라는 나라는 불교를 믿는 국가였고, 불교는, 그렇죠? 현실에 대해서 안주하는 생각, 늘 감사하게 사는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못 살아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부탄이라는 나라가 순번에서 없어졌어요. 부탄 사람들이 해외에 잘 사는 걸 보고 나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자료가 이거는 유엔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World Happiness Report라고 하는 걸 매년 유엔에서 내게 되는데 2024년 작년도 조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것을 수행했어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보십시오. 이걸 따질 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도 이걸 중심으로 제가 살펴볼 텐데, 행복은 하늘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행복은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수준, 1인당 국민 총생산, 1인당 GDP라고 하죠. 그리고 사회적 지지, 사회적 관계를 통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느냐, 사회적 자본이 있느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냐, 이것이 행복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거, 누가 뭐라고 해도 건강해야 행복하죠.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도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사회적 관용성, 사회적 지지하고도 연결되지만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서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가 더 행복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반부패 지수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부패가 적을수록 행복한, 이건 부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로, 그래서 역지표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불행한 나라, 지옥 같은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스토피아 이렇게 불러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저쪽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가자 지구 이런 데는 디스토피아겠죠. 반대로 암이 정복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토피아가 되겠죠. 유토피아는 없는 나라를 말해요. 없다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갖춰지면 유토피아가 되겠지만 유토피아는 없는 것이고 디스토피아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제 지옥 같은 나라는 실제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나라가 되겠죠.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예요. 그러니까 2024년, 25년에 그 조사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통계는 이제 과거치를 좀 보게 돼 있어서 어디가 1등이냐? 핀란드, 2등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예요? 우리가 북부 유럽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게 10점 만점인데 10점 만점에 핀란드는 7.7, 덴마크는 7.5,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네덜란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이렇게 행복도가 높았겠지만 아마 2024년, 25년에는 그것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행복한 10대 7점 이상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러면은 반대로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 143개국을 조사했는데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나라 아프가니스탄 10점 만점에 1.7, 레바논 여기도 전쟁을 겪고 있죠. 내전 2.7, 레소도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레소도, 시에라 레오나 이것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콩고, 짐바브웨 이런 데는 3점 밑으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10점 만점에 몇 점이나 될까요? 143개 국가 중에는 몇 개 국가에 해당이 될까요? 몇 번째 국가에 해당이 될까요? 열어볼까요? 네. 한국은 143개 국가 중에서 52등 등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등수를 따지면 52번째, 주변에 재팬,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 재팬, 카자흐스탄, 뒤에 포르투갈, 베트남, 그죠? 타일랜드, 중국, 차이나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6.05점 정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것이죠. 이번 유엔 보고서에서는 청년들 30세 이하 청년들이 느끼는 행복들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 결과도 우리 뭐 52등 6.5 조금 더 높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여기도 1등은 리투아니아, 이스라엘,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1등이었는데 청년들은 그만큼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더 핀란드는 더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6.3. 청년들은 우리나라 청년들보다도 행복감을 덜 느껴요.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뭐 불행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조사에서 보면은 6.5니까 일반 평균보다 좀 더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포함한 많은 청년들이 뭐 취직하기 힘들다, 이것 때문에 힘들다 해조선하지만 상당 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서 나름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행복의 정도가 차이가 나고 세대별로도 차이가 나고 아마 남녀별로도 차이가 날 거예요. 이런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면 10점 만점으로 또 100점 만점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 60점 정도 되는구나. 핀란드라는 나라는 77점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아프가니스탄은 20점도 안 되는구나. 100점 만점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개인별로 또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저의 입장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경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승우라는 뮤지컬 가수 있죠? 조승우의 아버지예요. 옛날 7080, 저보다도 한 열댓 살 많은 분이죠. 이분이 행복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참 사람마다 다르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서 이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가는 거죠.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행복, 한국말로는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만족하고 흡족한, 아, 행복해 하는 말 하죠. 그게 행복이에요, 그야말로. 그래서 영어로는 happiness,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인 경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행복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도 이 행복이란 개념을 명확하게 막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상태예요. 행복한 상태 이럴 때 하는 그 느낌이 있죠. 반대로 불행한 상태는 어? 건강하지 않고 unhappy, 마음속에 막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이럴 때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영어 사전을 좀 더 살펴보면은 definition of happiness. 그래서 state of well-being and contentment. 그 만족이를 contentment, 기쁨, joy, velocity, optimism, 뭐가 잘 돌아가고 있는 번영, 잘 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행복의 정의에 들어간다는 거죠. 철학적으로는 철학도 근본적으로는 뭘 연구하는 거냐? 인간이 인간이 어떻게 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연구하는 것이 철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개똥 철학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행복론이 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도 행복에 대해서 가장 좀 철학자로서 잘 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기원전 350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키안 윤리학, 니코마키안은 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에게 주는 윤리학 책이에요. 여기에서 행복을,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니까 유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유다이모니아. 이게 영어로 와서 happiness가 되는데, 아리스토텔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떠한 상태죠. Happiness life is a good life. A life in which a person fulfills human nature in excellent way.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철학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상태보다는 그러한 이 사람이 지향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유다이모니아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건강, 부, 외모 이런 건데 철학자들은 이거는 짐승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진짜 철학적인 행복은 아파테이아 또는 아타락시아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관조적인 삶, 마음속에 자유와 여가를 느끼는 삶,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다. 이렇게 방향을 윤리학이니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살펴보면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탐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자들을 말하는데 어떤 정념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딱 욕심을 절제하면서 딱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아파테이아 행복한 상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통상 우리 경제학, 우리 공공경제를 배우는 경제학에서 다루는 퀴레네 학파예요. 여기는 뭐냐면,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정신이 무슨 필요야. 영혼이 무슨 필요야. 육체적, 순간적으로 쾌락을 느끼는 순간. 나 지금 행복해.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난 행복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나는 행복해. 그죠? 어? 좋은 걸 볼 때 행복해. 이건 헤도니즘이라고 그래요. 퀴레네 학파의 행복을 반영하는 것이고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 헤도니즘을 기초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 윤리학자들은 이 금욕주의자들은 아파테이아 또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배웠을 거예요. 여기는 이성에 입각한 우리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아타락스라고 해요. 아타락스. 고통과 공포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파테이아와 아타락시아는 철학적으로 상당히 금욕적인 것 또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강조하는 데 비해서 헤도니즘은 무엇인가 내가 어둠으로 인해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 쾌락이 나쁜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 쾌락이니까 pleasure,
기쁨을 느끼는 그 자체를 쾌락이라고 정의하는 거 헤도니즘이고 이 학파는 키렌의 학파 이렇게 부른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행복론을 강의하는 주제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 행복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극적 행복은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거예요. 배고프지 않으면 행복한 거. 배고픔을 느껴본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빵 하나를 탁 누가 줬을 때 그 행복감이 엄청나. 배가 부를 때는 빵 하나 줘봤자 그게 무슨 행복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난해 본 사람, 그리고 위협을 느껴본 사람은 안전, 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아. 그래서 이 소극적인 행복은 불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면 되는 것, 서바이벌을 위한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충족되고 나면 더 이상 이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그게 소극적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부모님이 다 먹을 거 해주고 이러니까 뭐 옷을 사줘도 선물을 해줘도 별로 기쁘지 않잖아요. 진짜 그 상태를 넘었으면 자신이 진심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 할 때 행복을 느껴요. 이건 self actualization, SS 그러는데, 그거는 자아실현적인 행복이라고 그래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음악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 때,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질 때 느끼는 건 적극적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개인적인 측면의 행복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적 측면의 행복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스스로 건강하고 부자고 안전하고 자유로우면 행복감을 느끼지만 프라이빗한 거죠. 반대로 공동체적으로 느끼는 행복도 있어요. 퍼블릭한. 그래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 속에서 요즘 국민 전체가 불행감을 느끼잖아요. 나라가 불안하고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나라가 두쪽나서 불안함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이 공동체적인 행복이 줄어든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비중을 따지면 개인적인 행복이 공동체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7대 3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행복과 적극적인 행복 사이에서도 소극적인 행복, 불행하지 않는 것, 자아실현보다는 불행하지 않는 것 70%, 자아실현하는 것 30%. 그래서 7대 3, 7대 3 이렇게 매트릭스 2x2죠. 두 개에서 만들면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행복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50점 정도 되고 나머지 공통체적인 거 21점, 적극적이고 개인적인 거 21점, 그리고 적극적이고 공동체적인 거 이거 한 10점. 따지면 다 합쳐서 100점 만점의 행복 매트릭스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로 따지면 개인적으로 소극적인 이 차원에서는 몇 점이냐? 공동체 이게 100점 만점으로 따져보는 거죠. 이게 만점이에요. 만점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느 때에 행복을 느끼고 어느 때에 불행함을 느끼는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불행한, 소극적인 행복을 살펴보는 거죠. 내가 불행했던 시절을 돌아보니까 가족과 이별, 우울증, 경제적인 곤란, 신체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 정신적으로 왕따를 당할 때, 사랑에 실패했을 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이런 때 개인적으로 불행감을 느끼고, 이걸 해소하면, 클리어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공동체적으로도 불공정의 사회가 불안해, 불확실해, 이러면 불행감을 느끼죠. 이걸 딱 클리어하면은 행복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적극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새롭게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냐? 어? 아내와 딸들, 아들, 제가 아들, 딸, 자녀가 셋입니다. 가족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논문, 승진, 저술 등의 성취감을 느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목욕탕 속에서 반신욕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굉장히 즐겨요. 책 읽고 글 쓸 때. 취미 생활할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취미는 낚시, 그다음에 야구, 탁구, 골프 이런 거 하는데 요즘은 탁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개인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죠. 공동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 아이들 합계 기르는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서 있을 때 행복했고, 제 제자들하고 함께하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 공동체가 잘 될 때, 또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요.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주식이 오르고 막 이렇게 했죠. 어? 그런 것들 소속 집단. 저는 야구는 프로야구 하나를 응원하죠. 하나가 잘할 때 하나 야구 치면 함께 불행감을 느껴요. 그죠? 자녀나 제자들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이런 때 행복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불행감을 느끼고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요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수를 따져봤더니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행복은 49점 만점에 한 30점 줄 수 있고 공동체적이고 소극적인 건 15점, 적극적이고 개인적인 거는 10점, 공동체적이고 적극적인 거는 7점 이렇게 줘서 총 합점이 62점, 6.2점, 대한민국 평균하고 비슷한 행복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따라 따져보면 어? 이렇게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에 제가 가까운 점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 어떤 사람은 더 높은 점수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의 행복 함수, 펑션이라고 하죠.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어서 독립 변수가 움직일 때 종속 변수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뭐냐? 행복이에요. 해피니스가 있는데 펑션, F는 펑션을 말하는 거죠. X1, X 이 요인들 독립 변수에 의해서 건강하면 행복하고 돈 많으면 행복하고 그렇죠? 공동체가 잘 돌아가면 행복하고 반대로 내려가면 불행해지고 이런 요인들을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ST, subject to의 약자인데 C1, C2, C3 이거는 제약 조건이에요.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하더라도 독립 변수는 내가 선택해서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걸 독립 변수라고 하고 아무리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난 행복할 거야. 그런 날이 올까요? 이런 것들은 요인이라고 하지 않고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저처럼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죠. 그러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 벌 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죠. 이런 것들을 월드뷰라고 하는데 여러분만의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난 이거 하면 행복할 텐데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constraint, 제약 조건이에요. 그 불가능한 걸 가지고 내가 여자가 된다면, 내가 남자가 된다면, 어? 물론 뭐 지금은 수술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속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믿기 때 하나님 주어진 제약 조건으로 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어?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어리석다.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요 X1, X3에 해당하는 요 자원들, 요거를 독립변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있으면 하루 24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의 기본도 올바른 선택, 아까 퀴레네 아빠의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배우는 것이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함수가 다 경제학과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고, 중요한 거 첫 번째 종속변수 알아야 돼. 아까 가치관을 정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OECD에서 하는 질문이었는데, overall, how satisfied are you with life as a whole this day? 요즘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10점 만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응답해 보면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하구나, 아니면 불행하구나, 우울하구나.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해요. Overall, to what extent do you feel the things?
you do in your life are worthwhile. 얼마나 내가 어?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고 있느냐? 어? 얼마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되느냐? 그냥 심플하게 How about happy? 행복하냐? How about worried? 걱정되냐? How about depressed?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느냐? 실망해 있느냐? 이런 것도 10점 만점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지 이 종속 변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거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 이걸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이라고 그랬죠. 자연 질서 아까 해가 서쪽에서 뜨면 우주의 질서 해와 달이 바뀌면 어? 그거 제약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 조건이라고 부르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예? 망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선천적인 특성, 성별, 키, 유전자 이거 바꾸면 행복할 텐데 이거 영어에 가정법 있잖아요. 가정법. if 쓰는 그런 가정법으로 되는 이런 것들은 제약 조건이니까 내가 이거는 포기하고 물론 뭐 이것도 노력해야 되지만 일단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제약 조건이야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난 공산주의 사회가 혁명이 일어나고 이래 돼야 돼요. 쉽지 않죠. 어? 유교 문화가 다시 됐으면 그래서 큰 메가 인스티튜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이거 바뀌는데 50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바뀌기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누군가는 여기에 도전을 해야 되고 바꿔나가는 것이 맞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는 100년을 기준으로 100년 이내에 변화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제약 조건이지만 헌법 바꿀 수 있어요. 지금 헌법 개헌 논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제5공화국 이야기하는데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도 바꿀 수 있어요. 정책도.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거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걸 바뀌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러면서 이걸 탓하면서 불행감을 느끼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이것을 바꿔가야 하겠지만, 이것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원들 중에 이것을 어떤 부분이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 영향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요인, 공동체적인 요인 두 개를 분류했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쉬우라고 H2MD, 물이 H2O잖아요. 물 연구를 하기 때문에 H2O 이러듯이 좀 화학 기호로 쓴 다음에 H2MD, H3MD다 이거죠. 행복의 결정 요인. H1, health예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잘 먹고 운동도 해야 돼요. 7560.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 중에 5일은 운동을 해야 돼요. 얼마큼? 60분. 7560의 의미예요. 7일 중에 5일은 60분 운동을 해야 헬스가 유지될 수 있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운동하세요. H2, Humanity Management. 인성이 좋아야 행복해요. 혼자서 행복할 수 없어요. 나의 인성, 인격, 쟤는 착해, 인성이 좋아. 쟤랑 같이 하고 싶어. 여러분, MBTI를 해보고 내가 이기적이진 않은지, 내가 인성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제 싸가지 없어. 이런 말 듣고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인성 관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H3를 추가한 게 하비 매니지먼트.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지만 노동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것도 어쩌 보면 이거는 노동이에요. 노동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하비, 취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할 때 내가 즐거움이 느껴지고, 물론 노동이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에 1% 정도밖에 그런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은 노동 따로, 취미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취미가 뭔지 한번 찾아보고 취미도 개발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 머니죠, 머니.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머니 매니지먼트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식도 배워야 되고, 부동산도 배워야 되고, NFT,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신시대의 토큰, 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야 돼요. 경제학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냐? Dream Management.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 목표로 세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Self-Actualization. 자아실현이 됐을 때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건강 관리하고 있는가, 인성 관리하고 있는가, 취미가 있는가, 돈을 벌 계획이 있는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잘 갖춰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노력하면 E2CS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E1, 우리 공동체가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E2, Economic Growth,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C, Community Development, 공동체가 여기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로 우리 주변이 돌아가야 돼. Social Integration, 사회적 통합, 둘로 쭉 갈라져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 우리는 한민족이야, 어? 대한민국 하나야. 이렇게 해서 서로 같은 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다른 점, 피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불행한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E2CS를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저는 F를 기본적으로 이 앞에 F가 팡션인데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56세인데 여러분한테는 아버지가 저 꼰대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팡션이 아니라 나는 faith. 우리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죠? 저 본부 앞에 보면 린던 할아버지 동상도 있겠는데 믿음, 팡션의 F보다는 faith에 이 믿음이 있어야 행복하더라. Without faith, life is meaningless.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한번 행복이 무엇일까? 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가운데 faith,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없는 상황에서는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행복 함수라고 하지만 함수의 펑션도 되지만 믿음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지침이에요. 지침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나의 행복 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직접 110점 만점에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얼마큼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10점 만점에 난 8점 정도 주고 싶어. 그럼 왜 5점이 아니고 8점을 주었지? 이거를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행복해. 이런 부분들이 불행해. 공동체적으로 이런 게 좋아. 이런 게 불행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고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나는 여자가 되면 행복하겠는데 이거는 사실상 저한테는 불가능한 거. 이거는 결국 그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반면에 뭘 찾아야 돼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독립변수를 찾아서 아까 H2MD, E2CS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 전략을.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감을 돈을 버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취미가 없으면 취미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냉철한 분석과 거기에 의지적인 행동이 따라요. plan, do, see, feedback. 행정학을 저는 네 단계로 이어져. plan, 계획하고, do, 행동하고, see,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feedback, 점검해본 거를 다시 실천에 옮기는 것이죠.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행정학도라면 plan, do, see, feedback 하는 인생을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기 쓰듯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안 좋았는지, 특히 안 좋은 점을 찾아서 다음 내일 24시간이 주어질 때는 그걸 고쳐서 일신 우일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는 인생은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행복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건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에요. We have no more right to consume happiness without producing it than to consume wealth without producing it. 우리가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졸라서 용돈을 얻든지 알바를 해서 월급을 타든지 그래야 돈을 쓸 수 있고 그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행복도 결국은 뭐야? 내가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뚝뚝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만들어서 실천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 이 말을 we have no more than 이라는 구문을 써가지고 어? 우리 돈을 써서 행복하고 싶으면 돈을 벌어야 하듯이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행복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버나드 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처음 인트로덕션 소개하는 시간으로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의 행복 함수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강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